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연말 파티, 연말 이런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올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현재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아져만 가는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선 소위 탈불이라는 단어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에서 탈출한다라는 뜻인데 비트코인 투자와 암호화폐 공개 ICO 열풍이 휩쓸었던 2018년 초 이로부터 파생된 기술과 아이디어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2019년 연말에는 성공적인 탈불을 기원한다고 권한다고 합니다. 네, 쓸쓸한 풍경이죠. 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업계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블록 인프레스는 올해 이 업계에서 발길을 돌린 7명의 사람들로부터 탈불을 하게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언급한 공통적인 이유는 한탕주의와 규제 공백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사업 개발 부문을 맡았던 A씨는 비트코인 거품이 한 차례 지나간 후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무언가 해보려는 것 같아서 이 업계에 기여하고 싶다면서도 돈 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 많았고 그 방법도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했던 B씨는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초창기에 이 기술이 구현되는 방향이 참여하고 싶어서 이 업계에 들어왔다며 하지만 기대에 비해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큰 돈을 번 몇몇 개인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자본을 잃은 탓에 이 업계의 신용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열풍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부당해지고 투자자 피해 방치 등 악습에 사업적으로 미숙함까지 겸비했다는 이런 지적인데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에 근무했던 CC는 탈불의 이유로 다단계 사기, 조폭 연루설, 직원 폭행 및 감금, 그리고 폐업과 투자 먹튀 의혹, 성차별적인 단체 메신저 등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면서 생긴 회의감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 외주 업무를 해왔던 DC도 블록체인 업계가 말했던 글로벌이라는 계획이 허황된 꿈에 가까워 보였다며 마케팅 계약을 거절했던 몇몇 기업은 다단계 사기라고 봐도 모방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시장이 침체하면서 마케팅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마케팅에 돈을 쓰는 업체들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DC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아닌 부동산, 헬스케어 등 기존 업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에서 관련 규제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은 업계의 환부를 치료하지 않고 덮는 악순환이었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 펀드에서 일했던 이씨는 그간 지켜본 업계에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보단 한탕주의자들이 더 많았다며 제도의 부재가 상황을 악화하는 데 한몫했다 싶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에 몸담았던 FC도 네, 프로젝트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규제 탓에 자금이 유입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다시 활기가 생기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 홍보를 도왔던 G씨는 국내 업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됐고 국내 업무에 국한된 인력은 퇴사하게 됐다며 앞으로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에 한정짓지 않는다면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 자의와 상관없이 블록체인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네, 이들은 향후 블록체인 업계로 돌아오거나 기꺼이 협업할 의사가 있을까요? 네, G씨는 다시 업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협업할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최소한 IT 업계 종사자로 남는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DC는 향후 이 업계와 협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고 마케터가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여타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업계 체질이 변화하고 가능성을 실감하는 순간이 먼저 축적되어야 한다는 관측이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국내에 요즘은 규제가 슬슬 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IEO가 상장가 대비 80% 이상 가격을 하락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참 마음 아픈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는 IEO에 관한 최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IEO 토큰의 가격이 상장 가격에서 80% 이상 하락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IEO 가격에서 이제 장기 보유한 경우 투자 수익이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은 4종목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IEO는 대기업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사전 심사를 이렇게 실시한 후에 토큰의 선행 판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투자가의 염려 재료였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이나 토큰의 거래소의 이제 상장 여부 등의 면에서 투자가가 지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가 5월 발표한 IEO에 관한 조사에서는 IEO의 가격의 투자 수익은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IEO 붐이 지나감과 동시에 IEO 관련 종목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비트맥스는 5월 당시부터 자금 조달 때문에 ICO의 C를 E로 바꿨을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IEO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그 견해를 되풀이했는데요. 네, IEO는 ICO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을 제공하는 수단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하락했을까요? IEO에서는 계약 시에 마켓 메이커 등과 거래 대금의 조정이나 가격 유지 계약 등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는 마켓 첫 상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기 쉬운 것을 이용한 계약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네, 5월 시점에서부터 아직 진행 중인 바이낸스 IEO의 매틱을 제외한 11종목이 상장 때부터 대폭 가격을 하락했고 당시의 가격과 비교하여 42%에서 98%의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암호화폐 가격,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많은 코인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이러한 와중에 한 암호화폐 CEO 같은 경우는 2020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를 전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트렌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컴페어 CEO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를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 컴페어의 최고 경영자 찰스 헤이터가 내년 암호화폐의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여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것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도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2020년 이와 같은 경쟁의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탈중앙화 금융, 데피가 금융혁신의 기반을 닦는다는 것인데 네, 올해 암호화폐 데피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데피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네 번째로는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가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가오는 2020년 많은 암호화폐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로 예정되고 있는 2020년 5월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이오스의 창시자 텔 라리머가 국회의사당에서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조연설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또한 2020년 2월달에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많은 암호화폐 이제 빅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2020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될까요? 네, 이제 사이트에서 2019년의 월별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소식 전달해드리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은 0.7% 하락하며 850만원대, 이더리움이 0.6% 상승하며 15만원대, 리플 XRP가 0.24% 상승하면서 22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8.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북부터 시진핑까지 2019년에 참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리브라 백서 출간부터 시작해서 리브라의 온갖 문매를 막고 시진핑의 블록체인 발언,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요. 네, 과연 2019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는 글로벌 SNS 공룡 페이스북, 국내 대기업 삼성 등 암호화폐 진출 및 중국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 육성 발언 등 세계 각국의 이름을 알린 한 해를 보냈죠. 네, 이외에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가결 등 규제를 위한 조석도 마련됐습니다. 네, 블록인프레스 측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올해의 월별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1월에는 전년 상승장이 무색한 기록적인 하락장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올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3,400달러대로 떨어지며 연내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최고점인 16,735달러와 비교하면 약 80% 가까이 떨어진 지수이죠. 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장으로 이어졌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8,285억 달러에서 1,023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한편 이달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0개월간 휴먼 상태였던 비트코인 고래들이 거래를 다시 시작해 눈길을 끌었었죠. 네, 두 번째로는 삼성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탑재 소식이었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 상성이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져서 눈길을 끌었죠. 네, 2월 21일 삼성전자는 암호화폐 개인키 저장소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포함된 S10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코인과 코즘은 탑재 하루 만에 대폭 상승을 했죠. 네, 논스 오픈 소스 랩 이완섭 디렉터는 S10 체험기를 통해 기대보다 훌륭한 사용자 경험에 놀랐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외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3월에는 이제 올스타빅과 마운트 곡스 등 코인 거래소 사건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네, 지난 3월 4일 이제 올스타빅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이 밝혀졌죠. 네,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차지했던 마운트 곡스는 이제 같은 해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했다며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마운트 곡스 마트 카펠레스 전 대표는 올해 3월 전자기록, 금융전자기록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4월 달에는 암호화폐 상승장이었습니다. 이제 상승장의 신호탄이죠. 네, 블록체인 산업진흥법이 발의가 되면서 5월에는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였습니다. 네, 내년 5월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앞두고 반감기 이슈가 업계 주요 화두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6월에는 페이스북 리브라 백서가 공개되고 FATF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었습니다. 네, 6월 18일 페이스북표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가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브라를 발행한다라며 리브라의 가치가 은행 담보금과 단기 국채에 연동돼 유지되며 실제 자산이 뒷받침돼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7월에는 트론 저스틴선의 워렌 버핏 오찬이 연기되며 리브라 청문회에 대해서 또 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죠. 54억 원에 낙찰받은 저스틴선 대표가 7월 25일에 예정된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연기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네, 선 대표는 신장 결석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참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선 대표가 중국 경찰 수사로 출국이 금지됐다는 보도를 내면서 선 대표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트위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버핏과의 오찬날 선 대표는 블록 인프레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 점심은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며 워렌 버핏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줬고 동행인들과 일정을 다시 맞춰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았죠. 네, 8월에는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네, 언급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장한 이는 제임스 빌랄 할리드 칸으로 파키스탄에서 왔고 현재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네,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네, 9월에는 벡트가 정식 출시가 되었었지만 큰 기대감에 못 미친 거래량으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습니다. 네, 10월에는 시진핑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블록체인이 중국판 구글 바이두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하루 새 비트코인 가격이 32% 급등하는 등 업계에 큰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네, 11월에는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가결하고 업비트가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했었죠. 네, 지금의 12월에는 암호화폐 최대 사기 다단계의 원코인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 연도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2020년 암호화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오랜 파트너죠. SBI가 이끄는 일본 STO 증권형 토큰 발행 협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일본 사단 법인 일본 STO 협회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자율규제 기관은 23일 정식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일본의 STO 협회는 2019년 10월 1일에 설립되며 전자기록 이전 권리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고도화와 효율화, 자본시장 기능의 활성화, 고도의 산업 육성, 글로벌 시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자는 주식회사 SBI증권의 기타우 요시타카 대표이사와 회원기업에는 주식회사 SBI증권의 라쿠텐증권, 가부닷컴, 모넥스증권, 다이와증권, 노무라증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STO의 영역은 증권형 토큰과 혼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의 금상법 중에서 제1항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전자기록 이전 권리로 일본에서도 증권 영역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금융의 블록체인 활용 예로 가장 주목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TO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목 영역으로서는 증권이나 자산의 소량화로 분할 소유 가능하게 하는 점이나 증권거래의 시간 단축, 배당 등의 자동 처리와 다방면에 걸친다고 하네요. 네, 미중 암호화폐 패권 경쟁 승자는 없다. 구글, 나사가 투자한 싱귤래리티 교수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는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라 중요한 내용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싱귤래리티 대학의 차이점 안 궁금하죠? 네, 싱귤래리티 커리큘럼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네, 한국도 뜨거운 교육률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교육에 참고됐은 부분 지금 안 궁금하죠? 네, 실리콘밸리만의 특징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투자해온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가 이 교수인데 과연 비트코인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 네, 궁금하다 내용이 나왔는데 이 교수 같은 경우는 분산화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중앙화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웰컴 솔루션이기에 기뻤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비트코인이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어왔다 했네요. 네,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더 성장할 것이고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더리움에도 큰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하며 계정을 유닛으로 쪼갤 수 있고 거래소로부터 자유롭고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증명했고 점점
솔루션, 엄청난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초기에는 주변에서 저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2에서 3년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향후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 주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달러일 때, 100달러일 때, 1000달러일 때 본인에게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때 말했던 지금이 전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재 알 수 있을 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봐도 어떤 지점에서 본인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믿는다고 결정한다면 2에서 3년 후에 돌아봤을 때 본인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싱귤러리티 대학은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데요. 네, 싱귤러리티 대학은 당연히 학생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지닌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금융법으로 블록체인을 규제하려 하고 있고, 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SEC의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죠. 네, 이분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네요. 네, 예를 들어 100년 전을 돌이켜 보면 주 운송 수단이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없애자라고 했을 때 비행기를 없애자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도 이와 같은 혁신, 금융 혁신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판 미중 무역 전쟁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중국과 미국은 각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다른 접근법으로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각자의 방법으로 암호화폐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훗날 역사에는 둘 다 잘못된 입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지털 머니,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나, 미국의 달러, 중국의 만리 방화벽 같이 국가나 한 기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상황이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미국 정부가 리브라를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중국판 리브라를 내놓는다고 하니 리브라도 결국 허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암호화폐를 쓰는 것보다 자국의 암호화폐를 쓰는 것이 나을 테니까 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이제 금융 또한 테크놀로지라며 20세기 이코노미 시스템으로 특정한 국가에 의해 발행되는 법정화폐가 탄생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탄생을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과 기존의 법정화폐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며 블록체인이 향후 더욱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드 운영자가 이더리움 새로운 하드포크 뮤어 빙하를 위한 노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게 1월 1일로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메인넷에 구현된 직후 노드 운영자들은 1월 1일에 발생할 뮤어 빙하를 준비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의 핵심 개발자인 허드슨 제임스는 이더리움 노드 운영자들이 뮤어 빙하 업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하드포크는 이제 특이합니다. 이 하드포크는 시스템 차원의 업그레이드였던 이스탄불이나 콘스탄티노플과 달리 블록체인 합의의 단 한 가지 변화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뮤어빙하 하드포크는 블록 번호 920만 2020년 1월 1일에 예상될 것으로 네,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업데이트는 블록 시간을 사용자 정의하기 위해 필요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거래 확인과 분산적 적용을 위한 대기 시간으로 인한 이더리움의 사용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 이용자들은 조금 봐야 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가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이 도난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보안을 강화했는데 와이파이를 쓰면 출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원화 출금 정책이 변결이 됐습니다. 골자는 VPN 가상 사설망 사용 제한인데요. 네, 앞으로 업비트에서 원화를 출금하기 위해선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선을 직접 꽂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출금이 거절될 수 있는데 업비트는 현재 고객센터 웹발신 메시지를 통해서 VPN을 이용하여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 출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정책은 시행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관련 메시지에 따르게 되면 업비트는 PC의 경우 공유기 미사용 상태에서 PC 인터넷 연결 후 출금을 해야 하고 모바일의 경우 네트워크 환경을 와이파이가 아닌 모바일 데이터로 연결 후 출금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기 미사용 상태는 인터넷 통신 단말기인 모뎀의 인터넷선을 직접 연결한 상태를 뜻하죠. 네, 변경된 입출금 정책은 아직 전체 공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관련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유기 사용을 지향하고 랜선을 권장하는 이유가 VPN을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함인데 업비트 관계자는 출금 보안 강화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피싱 사이트 등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여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는 단순히 와이파이를 쓴다고 해서 입출금이 모두 막히는 구조는 아니라며 VPN을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모바일의 경우 데이터로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업비트 이용자분들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트론 D앱 3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트론 D앱은 트론 기반 암호화폐 지갑 트론 링크와 수집형 블록체인 게임 블록체인 큐티스, NFT를 수집할 수 있는 슈팅 게임 슈퍼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공식 개발자 포럼 삼성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트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지원하겠다 밝혔는데, 네, 당시 트론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클레이튼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게임 D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의 시리즈에 내장된 자체 블록체인 월렛에 10여 개의 D앱을 추가했습니다. 네, 당시 추가된 게임 D앱은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스푸키즈, 링크 퍼즐, 양파 기사단, 다크타운, 도저버드, 크립토 피싱으로 절반이 넘는 숫자가 게임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BJ 재단은 이제 해커 주소를 영구 차단 여부 투표 예정할 예정이다 언급이 했습니다. 네, 비체인 재단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비체인 바이백 주소를 공격해 7억 2,700만 비체인을 빼돌린 공격자 보유 주소 469개를 영구 차단하며 해당 물량을 소각하는 방안의 커뮤니티 투표를 개시할 전망이다 발표했습니다. 네, 공격자 주소 목록은 GitHub 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네요. 네, 코인쉐어스 CSO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이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멜텀 드미러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 상품을 거래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 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 공급이 분리될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파라과이 정부는 내년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파라과이 자금 세탁 방지청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SAP 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 자산 취급 업소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24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0.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0개 종목이 상승하며 2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2개의 종목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23.68원입니다.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49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는 현재 2.21% 상승하며 메이저 탑10 코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